먼저 초등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네, 맨 앞에 계십니다. 마이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옥초등학교 학부모 김영모입니다. 저는 교육감님한테 몇 가지 이렇게 지금 현재 현안 문제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고. 어느 초등학교였습니까? 그 함양의 지곡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교육부에서 정원이 부족한 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지만 현재 제가 듣기로 그런 학교가 지금 분교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일단 알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입장을 하니까 거창에 학교 학부모님들이 더위도 무릅쓰고 피켓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거 들고 계시면 상당히 힘드시겠더라고요. 이 더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잘못하고 오셨는데 돌아가십시오. 더위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조치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감 협의회 가면은 도교육감하고 직하시 교육감하고는 상당히 계대가 차이 나기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산은 소규모 학교가 300명 이하가 소규모 학교인데 그래도 한 10대 학교밖에 안 됩니다. 거가도 몇 군데 기장 쪽에 있는 학교인데 우리는 60명 이하의 학교도 한 200개쯤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면적을 또 비교해보면 우리가 큰 영토를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도 하시는데 일면일견은 존재합니다. 일면일견은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섬에 학생이 3명인데 직원이 4명, 5명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경제 논리를 해가지고 다 상륙시켜가지고 이렇게 통영 시내에 주 한산도 이쪽 밑에 있는데 와보면은 비용을 맨션을 입주시켜도 돈은 싸게 칩니다. 그러나 왔을 때 문제가 뭐 생기냐면 그 섬이 무인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살아주시는 것에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국토를 지켜주시고 임산장을 채취하고 경제의 안정축을 해주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니를 할지라도 일면일교는 튼튼하게 유지시킬 것이다. 그 점은 확실히 밝혀두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말이 분교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분교는 지금 일면일교는 유지를 하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수가 일면일교를 유지하는데 학생이 10명이 안 된다. 5명이다. 만약 1일 계고도 안 생기겠어요? 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세금을 갖고 쓰는데 교장 하나, 교감 하나 이렇게 꼭 두게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학교는 일면일교는 튼튼히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의 요지가 정확하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지금 현재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해서 교장을 공모전을 추천해가지고 잘 살릴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모전을 해가지고 그 학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교장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얘기죠. 주로 그 공모제를 하는 여러 가지 유행이 있지만은 소위 말해서 시내에 있는 큰 학교의 경우에는 경합이 심하니까 소규모 이 맨 지역에 있는 학교는 교장선생님들 가기를 좀 꺼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공모를 해가서 가면 4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됩니다.
4년도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냥 하느냐. 희망자 중에 공모를 시켜가지고 어떤 형태로 학교를 경영하겠다. 그 소신을 듣고 학부모들 관계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그 계중에는 소규모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를 살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중등교육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맨 뒤에 있습니다. 네, 저는 거창에 살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와 중등교육의 중간쯤 되는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할 때 거창은 강제 배정을 한다고 제가 영어를 썼을 동안에 몇몇 분들 이렇게 기분이 상하게 받아서 임의 배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지나갈 때 거창은 임의 배정을 해서 학교를 입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되어 있는 아이가 둘이가 있습니다. 걔들이 중학교를 입학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보다는 교육청에서 배정한 학교로 가게 됨으로 해서 학교 부정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던 아버지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학교 왕따에 시달리고 그런 문제를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10년 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좀 비겁하게 누군가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임의 배정이 아니라 선지원 후배적으로 간다면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나 또는 교통사고에 노출 위험이 적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좀 들고 나와주면 나는 뒤에서 박수치고 잘하는지 보자 이 정도로 살고 싶었던 좀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지금 거창 로타리에서 1인 시위한 지가 오늘로서 110일쯤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하는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저희 아이들이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창은 아시다시피 거창읍 자체가 단일 학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읍 자체가 비교적 큽니다. 학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단위에서 임의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모인데 선지원을 해가지고 배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네, 거기서 만약에 가고 싶은 학교에 지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지망이 많은 정원을 오버하면 그걸 또 추천을 해야 되고 떨어지면 또 다른 학교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왜 전에 저분이 1인 시위를 하느냐 하니까 봄부터 알았어요. 제가요. 알아서 오늘도 그분이 나오시면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나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렇게 하지 말았겠습니다. 거창에 있는 모든 교육 관계자들 또 거창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원하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거창 교육청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거창구는 중학교가 21학교군입니다. 언뜻 보면은 학교가 많은가 하는데 남자 중학교가 거창중 대성중 2개교고 그다음 여중이 거창이대 대성중 2개교입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으로 샛별 중학교인데 그 두 학급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껏 우리가 지원 없이 컴퓨터 추첨으로 해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김한수 씨 저분도 제가 아마 두 차례 면담을 가졌습니다. 또 의견이 이제 선지원을 하는 게 좋겠나 의견을 해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기초조사가 먼저 해당되는 학교의 초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각 학교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 대표들에서 또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 우리 거창교육지원청에 거창교육발전위원회 각계각층의 그 지역민의도 학부모 원로 교육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두 가지 의견이 그냥 팽팽하더라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제도가 거창교육 발전에서 바람직하다 하시는 분위기 또 반 정도, 그 다음 선지원을 하는 게 또 낫겠다 하시는 분, 이렇게 두 의견이 팽팽해서 저희들이 그 해당 학교의 초중학교의 학교의 대표를 뽑아서 이 정책 결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거듭해서 가장 그 예당사자 학부모들, 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다음에는 그 중학교, 현재 중학교 지원, 선지원하지 않고 무지원 추첨한 배정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학교 만족도, 이래서 현재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TF팀이 계속 지금 논의를 해서 그 설문지를 개봉을 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가, 정책 결과가 이 8월 중으로는, 어쨌든 8월 중으로는 결과가 나서 학생들이 2014년도에는 어느 정책이 결정이 되든지 그 정책에 따라서 아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그 합당하고 아주 객관적인 투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인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에 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가운데 계신 분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산청초등학교 교사 조명숙입니다. 산청초등학교. 이름까지 말 안 해도 되는데 네, 저희는 산청군에 단설 유치원을 설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학부모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그 특수화를 가진 장애인 학부모에 대해서 그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개설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설 유치원을 산청군에도 하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청이 있는데 저희 18개의 단설 유치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4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에도 이런 단설 유치원을 만들어 주셔서 교육 격차 문화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도내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공립 단설 유치원이 없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산청하고 밀양하고 양산입니다. 그래서 양산은 지금 거의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는 밀양하고 산청인데 어쨌든 사립 유치원이 많긴 해도 애초에 우리 유치원은 사립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사립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괜찮은 나라가 되었으니까 한 시군에 한 개는 단설 공립 유치원이 있어야 되겠다.